세 번째 문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건 세 번째 레슨 이렇게 외치면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전 기대감 확대, 우크라 재건 vs 방산, 적합한 투자 비중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만남을 가질 예정이죠. 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재건주는 크게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방산주는 줄줄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사들의 분위기를 보면 국내와 글로벌 IB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방산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된다라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오히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재건주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방산은 고평가 혹은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두 개의 갈림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비율을 나눠 보면 좋을까요? 두 섹터를 70대 30 혹은 90대 10 이렇게 합쳐서 100%가 되게 퍼센트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산과 재건에 대한 비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바로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재건주와 방산주의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나 대표 8대2, 재건 쪽이 더 높고요. 성하준 매니저 5대5인데 5대5면은 한쪽 오르고 한쪽 떨어지면 그대로 아니에요? 투자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좀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5대5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지면 동률이니까 아니 되냐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시기적인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일단 재건주에 대한 흐름은 저는 이 단기 흐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SY 스틸텍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드릴 때 그래도 이번에는 할래말래 했던 휴전을 이제는 할래라고 외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재건주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주의 대장주로 불리우는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근데 장대 양봉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멘텀을 끌어안고 거래량이 붙어서 장대 양봉의 슈팅의 기준봉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던진다? 상단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탈출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간다. 그럼 재건주가 워낙 오랜 기간 눌려있었기에 신고가 행진을 가져가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 휴전에 대한 확정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체 있는 종목들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에 대한 흐름에 50을 잡아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50 정도는 잡아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방산주를 지금 잡기는 좀 어려우니까 재건주에 대한 흐름 정도 50 정도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에 대한 50을 잡아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방산주도 최근에 조방원에 대한 흐름이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보니까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산주도 아까 원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중장기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방산주에 대한 흐름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신다라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50 정도는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특히나 이 야구도 잘하고 방산도 잘하는 한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첨단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잡혀오고 있단 말이죠. 뭐 미사일 방어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이더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이쪽 시장에서의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수출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라 그러면 지금의 방산주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건주에 대한 흐름을 50%, 중장기적으로는 방산주에 대한 흐름을 50%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대5 시기를 좀 나눠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반면에 이해나 대표는 재건주를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방원의 이 주도 섹터로서의 자리는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라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인데요. 일단 방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산은 상반기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온 주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실적과 이 주가의 상승이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보답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방산은 쉬어가야 할 때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우선 러우 전쟁 종식에 굉장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계속 할까 말까가 아니라
본격적인 종식 종용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상 또 대부분의 방산이 현재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방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러우 전쟁 종식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은 동일할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일단 이미 체결된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유럽 지역이 재무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방산 수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전쟁 종식 시 이 주택이나 도로, 철도, 항만 등부터 이 전 부분에 걸쳐서 재건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정한 재건 비용이 최소 5천억 달러에서 장기적으로는 1조 원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다수 기업이 참여 의향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건주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저는 SY 스틸텍이랑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탑픽으로 꼽는 재건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15일에 만난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주, 방산주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